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 김겨울이 맞고요. 저는 오늘 나레이션을 맡은 얘의 친언입니다. 목이 아픈 동생이 목소리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쉬는 동안 읽은 인상적인 책 3권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간 읽은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책을 장르별로 골랐다고 하는데요. 한 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켄 리우의 단편집 종이동물원입니다. 켄 리우는 중국계 미국인 작가로 하버드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 후 하버드 법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기도 한 다재다능한 작가입니다. 2002년 포브스 SF 단편선에 카르타고의 장미를 발표하며 소설가로 데뷔했고 2011년에 발표한 단편 종이동물원은 무려 휴고상과 네뷸러상, 세계 환상문학상을 한 해에 휩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의 휴고상과 로커스상을 받으면서 SF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 SF 작가 류츠신의 3채를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력을 보니 생각나는 작가가 한 명 있지 않으세요? 제 동생이 너무나 좋아하는 SF 작가 테드 창이 떠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남성이라는 점, 경력이 다양하다는 점, 여러 상을 휩쓴 주목받는 SF 작가라는 점이 그러한데요. 소설을 읽어보면 테드 창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테드 창에 대한 정보 없이 그의 소설만 읽어보면 그가 중국계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을 알기가 힘든 반면 켄 리우의 책에는 중국의 문화가 반영된 소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려받은 중국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피하려고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이도 답답했습니다. 그건 입의 절반이 테이프로 막힌 채 말하는 것, 몸의 절반이 마비된 채 춤추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벌인 비밀 작전을 배경으로 하는 파지 점술사에서부터 종이동물을 접어주던 중국인 어머니를 추억하는 종이동물원, 그리고 일본 제국의 731 부대를 고발하는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는 상관없는 작품들도 수록되어 있고 그 작품들 역시 제 동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고급 지적 생물종의 책 만들기 습성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 외계인 종들이 어떤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쉬는 동안 읽은 소설 중 문모카 작가의 돌이킬 수 있는과 더불어 가장 강렬한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테드 창의 소설이 순수하게 지적인 사고 실험이라면 켄 리우의 소설은 마음을 울리는 옛날 이야기들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니까요. 또 다른 매력의 소설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위화의 산문집 문학의 선율, 음악의 서술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문학의 서술, 음악의 선율이 아니라 문학의 선율, 음악의 서술이라고 하니까요. 이 책은 허삼관 매열기, 형제 등으로 유명한 작가 위화가 자신을 만든 책과 음악들에 대해 쓴 산문집입니다. 이를 작가는 서문에서 비익조에 비유하는데요. 비익조는 눈도 하나, 날개도 하나라서 혼자서는 날 수 없는 새라고 합니다. 텍스트와 독자 역시 만나서 함께 날아야만 의미가 있다고요. 말하자면 이 책은 위화 자신이 어떤 텍스트와 음악과 함께 날아올랐는지를 기록한 셈입니다.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 쓴 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3편은 문학에 대한 글, 7편은 음악에 대한 글, 한 편은 음악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문학에 대한 글에서 다루는 작가들은 윌리엄 포크너, 보르헤스, 카프카, 체홉, 불가코프, 베케트 등이고요.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포크너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글에 등장하는 작곡가들은 브람스, 쇼스타코비치, 모차르트, 멘델스존, 슈트라우스, 라흐마니노프, 차이코프스키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브람스에 대한 서술이 인상적이라고 하네요. 위화의 예술 세계를 만든 작가와 작곡가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서 이 책에서 언급하는 작품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해요. 작품에 대한 주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서술에서는 고 황현삼 평론가의 글이 연상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책은 제 동생이 이번 달부터 진행하기 시작한 MBC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에서 다룬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다혜 작가와 함께 이 책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은 팟빵이나 팟캐스트 등으로 다시 듣기 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유토피아 실험입니다. 좀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원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이 책은 이미 밀리의 서재 라이브에서 다룬 적이 있는 책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도 소개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를 실험해보기로 결심한 과학자의 경험담을 담은 책입니다. 현재 지구의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과학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딜런 에반스는 어디에 홀린 듯이 문명이 붕괴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역할극으로 실험해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문명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실험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남들은 다 말렸지만 저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살던 집까지 판 저자는 스코틀랜드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 지원자들과 함께 생활을 꾸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순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환장대잔치였다고 하네요. 지원자들끼리 일분배로 싸우고 어떤 지원자는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있고 저자는 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새로 꾸린 터전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결국 몸과 정신 모두 쇠약해진 저자는 병원에 입원한 뒤에 자신의 생활로 돌아오죠. 책의 내용만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코미디인가 싶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환경이 오염되고 정말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제 동생은 최근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을 읽으며 또 한 번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합니다. 술술 읽히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주고 웃기면서도 씁쓸한 책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동생 대신 나레이션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제 동생이 다시 나와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겨울의 친언니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또 오세요. 이게 지금 저 벤치다.